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가 외국인 면세점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카지노에 이어 면세점 시장도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특혜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개발 사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산간 지역 목장에 감귤 찌꺼기 수십여 톤이 버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이 감귤 가공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산 천연물질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산 자생식물도 자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 내 카지노의 절반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서 관광 수입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초대형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 외국인 면세점도 만들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지난 24일. 이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는 공동사업자인 중국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겐팅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이미 싱가포르에 운영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도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외국인 면세점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in terms of a duty-free license, so that we can develop this into a major retail area. 최경환 부총리는 면세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복합 리조트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신화역사공원에 외국인 면세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면세점 확대를 검토한다는 자료를 간담회에 앞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신청하면은 선정 절차에 따라서 하죠. 그러면 그 외국 계여도 복합 리조트 시설에 면세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일단 신청하면 기준에 놓고 이제 보겠죠.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30만 명 이상 늘어난 지역에만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제주 지역은 지난해 90만 명이나 늘어나 면세점을 늘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이 스위스 업체에 넘어간 사례도 있어 제주 카지노에 이어 면세점 시장까지 외국 자본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외국인 영리병원 논란에 휩싸인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우근민 도정 당시 경관 심의도 받지 않고 고도 완화가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행정기관에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상가시설 높이가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숙박시설 면적도 대폭 늘어난 제주 헬스케어 타운.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서귀포시는 경관심의 대상인지 검토해달라며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나 면적이 바뀔 경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곳이 심의 대상인지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경관심의 대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서귀포시에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서귀포시로부터 통보받은 녹지그룹은 자신들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경관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내줬습니다. 회시할 때 기다 아니다는 걸 확실히 좀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것 자체를 또 서귀포에서 하도록 한 거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제주도청 담당 계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지사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실제 책임은 이제 최하위 공무원이 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어서
이게 감사위원회의 감사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헬스케어타운의 법적 기준도 무시한 채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덴힐 리조트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테디밸리 리조트는 원형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의 지목을 멋대로 바꿔주는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도가 가파도 풍력발전기 보강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비 용량이 부족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 비용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당시 담당 과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근민 지사 재임 시절 제주도가 임시기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파견이나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 예상 인원을 부풀려 승진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30억 원을 제주국제화 장학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귤로 주스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다 보면 껍질과 찌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감귤 찌꺼기 수십여 톤이 중산간 지역에 버려져 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한 목장. 숲 안으로 들어가 보자 바닥에는 시커멓게 썩은 감귤 찌꺼기들이 말라붙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찌꺼기를 걷어보자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고 감귤 껍질들도 눈에 띕니다. 감귤 주스나 초콜릿 등을 만드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로 50톤이나 됩니다. 수십여 톤의 감귤 찌꺼기는 물론 침출수까지 100여 미터가량 흘러내려가면서 이 주변 목초까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축산 분뇨 아닌가. 근데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2년째 한 번 버리고 최근에도 한 번 2월 달에 가보니까 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인근 도로에는 대형 차량 바퀴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베어낸 나뭇가지에는 아직도 파란 싹이 남아 있어 최근까지 불법 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비상품 감귤이 급증하면서 찌꺼기 처리 비용이 늘어나자 불법 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투기된 그 감귤의 경우에는 성과장에서 이제 투기된 확률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액체로 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그 감귤 가공업체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감귤 찌꺼기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주도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 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4명 등 모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선자 4명 가운데 2명은 허위사실 공표, 1명은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1명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0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를 종결했고 당선자 1명 등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천연물질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자생식물도 자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2천여 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한다는 제주. 약용이나 식용이 가능한 것만도 600여 종에 달해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열대성 기후다 보니까 육지부에 비해서는 생물 종이 다양합니다. 600여 점을 스크린한 가운데 한 5 정도의 그 종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 중에 한 3종 정도는 저희가 임상 실험까지도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자생식물 가운데 300초와 설익은 감귤 껍질을 주 원료로 한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 정동기 교수팀은 골수암 줄기세포를 주입한 쥐에 이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간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항암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겁니다. 암줄기세포에서도 효과는 보였습니다. 근데 천연물에서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고요.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추출물이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제주에 살고 있는 네팔 출신 이주민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외국인 평화 공동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네팔 출신 결혼 이주 여성 4명은 가족이 숨지거나 연락이 끊겼고 43명은 가족들이 다치거나 고향 집이 파손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는 네팔 출신 이주민 318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일동포 소설가 김석범 씨의 수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4.3 평화상에 대한 감사가 연기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3 평화상 심사 절차 등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달 말까지 감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초 지난 24일까지 4.3 평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끝낸 뒤 행정자치부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보수단체들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4.3 평화공원에서 남로당 인사들의 위패를 철거하고 군 경의 양민 학살을 묘사한 전시물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석범 씨의 4.3 평화상 수상을 철회하고 제주도 교육청이 4.3 평화 인권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지역 본부는 오늘 세계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기념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일자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4대 강과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등에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도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을 결합한 6차 산업 제품을 시범적으로 판매하는 안테나숍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도내 이마트 3곳에 오늘 문을 연 안테나숍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생산된 6차 산업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상품은 전국 이마트 지점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도내 관광업계에도 특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동안 23만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예약률은 90%를 넘겼으며 렌터카와 전세버스 예약률도 80에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노루 포획이 허용되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지난 2012년 0.87제곱킬로미터에서 지난해에는 0.61제곱킬로미터로 2년 만에 30%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노루 3,000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